안녕하세요. 셀리퍼스 손인선입니다. 오늘은 셀리퍼스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인크립션, 즉 데이터 암호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클래식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셀리퍼스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암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암호화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대칭키라 그래서 하나의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다시 복호화를 하는 방법이고요.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암호화 방법입니다. 이 암호화 방법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. 다만 암호에 필요한 비밀키가 오픈이 된다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든 다 해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알고리즘 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AES 방식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런 대칭키와 별도로 공개키라는 게 있습니다. 아마 그 은행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개인키 혹은 뭐 다른 공용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. 이제 우리가 은행에 할 때 뭐 인증키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. 그래서 두 개의 키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암호화할 때 쓰는 키하고 복호할 때 쓰는 키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요. 다만 속도가 조금 더 느린 방법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HTTPS라고 하는데 그 HTTPS를 쓸 때 이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고객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 데이터에 대한 레귤레이션들이 존재합니다. 뭐 PCI DSS라든가 의료기에서 사용하는 HIPAA,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사용하는 GDPR 같은 여러의 그 레귤레이션들이 존재하는데요. 이 레귤레이션에서 특히 이런 항목들, 뭐 암호화를 할 때 AES 인크립션을 쓰고 128비트 이상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암호화 방법이라든가 뭐 엔드-투-엔드 인크립션을 다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들이 있습니다. 이 셀리퍼스는 이런 리퀘어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의 암호화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오늘 말씀드릴 게 이 첫 번째 되어 있는 텍스트 필드, 그러니까 인크립티드 텍스트 필드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텍스트 필드만을 암호화하는 방식이고요. 주로 이제 이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ES-128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공하는 게 이제 셀리퍼스 실드라 그래서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지만 이 실드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레귤레이션에 다 적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. 에이펙스 코딩이라고 아시잖아요. 우리가 자바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셀리퍼스에서 제공하는 에이펙스 코딩이 있는데요. 이 코딩을 통해서도 역시 이런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장표는 많이 보셨을 건데요. 셀리퍼스에서 보통 인크립션 하게 되면 나오는 비교 장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밑에 보시면 헬프 메뉴도 있는데요. 이 링크를 가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고요.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클래식 인크립션,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플랫폼 인크립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클래식 인크립션은 뭐 별도의 라이센스 피가 추가되지는 않고요. 하지만 AES 같은 경우에 128 비트만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. 앞서 보셨던 장표처럼 PCI DSS L1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합니다. 그리고 128비트 키지만 이 키에 대해서 뭐 제너레이트 한다거나 익스포트 임포트 하거나 키를 삭제하는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하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클래식 인크립션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면 마스킹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지만 그리고 그 데이터 암호화된 내용을 디스플레이를 할 때 마스킹을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다만 스탠다드 필드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. 추가적으로 커스텀 필드를 만들 때 그럴 때만 이 필드가 암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. 반대로 플랫폼 인크립션은 이제 별도의 라이센스가 추가됩니다.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요구 사항들을 다 충족을 하고 있고요. 특히 256비트의 AES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이 플랫폼 인크립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스킹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 이런 기능은 별도의 에이펙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고요. 하지만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의 어카운트라든가 이런 컨택 같은
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 안에 있는 스탠다드 필드를 일정 부분 암호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이 클래식 인크립션에서 제공하는 건 사실 하나예요. 이 인크립티드 텍스트 필드라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새로 생성할 때 이 데이터 타입에 인크립티드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175자까지만 제공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인크립티드를 넣게 되면 거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다 암호화가 돼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마스크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마스크 캐릭터가 있는데 그 마스크 타입은 뭐 크레딧 카드 넘버 스타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SSN 방식으로 마스킹을 할 거냐라고 선택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마스크 캐릭터는 뭐 X로 할 거냐, 뭐 마스터리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. 그래서 마스크 타입은 뭐 전체를 다 마스크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네 글자만 뭐 보여주게 하는 식이라든가 이렇게 6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스크 캐릭터는 뭐 이 아스테리크 별표죠. 혹은 X 표시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이 클래식 인크립션에서 제공하는 마스킹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마스크 샘플을 보면은 뭐 전체 아스테리크를 한다든지 뒤에 네 글자 혹은 뭐 크레딧 카드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형태로 할 수 있고요. 이 외에 추가적인 방법은 에이펙스 코딩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뭐 인크립션 이렇게 마스크를 해 놓는다든가 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이 마스크된 데이터를 보려면 view encrypted data라는 퍼미션이 필요해요. 즉 이 퍼미션이 있는 사용자는 전체 데이터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퍼미션이 없으면 앞서 보셨던 식으로 뭐 아스테리크라든가 아니면 X 표시로 데이터가 인크립션이 돼서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퍼미션 셋을 생성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 해당 퍼미션 셋에 시스템 퍼미션이 있는데 이 시스템 퍼미션에서 이 view encrypted data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사용자의 프로필이 있잖아요. 그 프로필에 제가 만든 건 이제 클래식 인크립션이라는 퍼미션 셋인데요. 이 퍼미션 셋을 넣어주게 되면 그 프로필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마스킹이 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 퍼미션 셋이 없으면 마스킹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는 화면이 실제 보시는 화면이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즉 익스펜스에 관계된 내용인데 제가 이 밑에 보시면 encrypted 1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의 필드를 추가했어요. 실제 가보시면 encrypted 1은 encrypt 필드를 쓸 수 있게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20자의 렌스로 되어 있고 마지막 네 글자만 보여주게 되어 있는 마스크 타입을 정하고 있고 마스크 캐릭터는 X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퍼미션 셋을 만들었어요. 이 퍼미션 셋은 이 데모에서는 클래식 인크립션이라는 제가 퍼미션 셋을 하나 만들었고요. 이 퍼미션 셋은 다른 거는 하지 않았고요. 다만 view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인크립트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퍼미션만 하나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 퍼미션을 제 프로필에 넣을 겁니다. 현재 제 유저 프로필이고요. 이 유저 프로필에 보시면 퍼미션 셋이 4가지만 들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셨듯이 이렇게 앞에는 다 X로 되어 있고 마지막 4글자만 나온 거고요. 제가 여기에 에디트 어사인먼트에서 이 클래식 인크립션이라는 걸 추가를 할 거예요. 이렇게 추가를 하고 세이브를 하시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 클래식 인크립션이라는 게 추가가 됐죠.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가 다 풀려서 전체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제가 다시 퍼미션을 끈다면 어떻게 될까요? 클래식 인크립션을 끄겠습니다. 이렇게 끄고 나서 보면은 일단은 퍼미션은 없어졌죠. 그리고 이 익스펜스 아이템이라는 데이터를 다시 보게 되면
네, 이런 식으로 다시 인크립션이 되어서 앞에 데이터들은 다 X 표시되어 있는 마스킹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플랫폼 인크립션,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들어가는 피처인데요. 그 피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